정부가 다음 달 17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북한이 나흘째가 됐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설 연휴가 끝나봐야 북한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속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첫날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김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통일부 대변인이 그 북측의 회담에 빨리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핵 프로그램 이 가동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회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통일부에서 그렇게 그 북한이 먼저 24일 날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29일 날 실무협력을 하자. 그런데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독촉을 한 건데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제의한 17일부터 22일까지 하지 못하면 금년도 그 전반기의 이산가족 상봉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입장에서는 독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는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을 한 40kg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작게 만들면 10발 만들 수 있고 조금 그 탄두를 크게 만들면 한 6, 7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북한이 이제 오메가2 원자로를 다시 재가동하고 또 재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플루토늄을 이제 좀 확보하려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건 말고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난번에 2010년도에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핵연구소 소장인 해커 박사를 초청해서 2,000기의 원심 분리기를 보여줬어요. 그 2,000기의 원심 분리기만 가지고도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기 때문에 탄두수가 한 발에 2발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다시 오메가2 원자로를 가동하고 재처리 시설을 이제 가동하는 것은 탄두수를 계속 늘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탄두 숫자를 이스라엘 수준까지 한 100발 정도 내지 한 120발까지 계속 늘리고 싶은 저희가 아니겠나라는 게 하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라늄 오메가2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것은 현재 육자회담이 다시 가동되게 되면 북한이 그 오메가2 원자 가동을 중지하면서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중지해 가지고는 에너지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메가2 원자로로 가동을 중지를 해야 중유 50만 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그런 바기닝 칩으로서 오메가2 원자로를 가동을 다시 재가동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소장께도 질문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우리 측이 이제 제의를 했는데 북측이 이제 전혀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빨리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핵 프로그램 재가동하는 거 굉장히 유감이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수님께서도 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측 입장에서는 이 회담에 임하는 그 입장이 조금 더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당연하죠. 곤혹스럽고 지금 북한이 핵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것은 결국 지금 미국이 북한을 지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한편 중국은 계속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압력을 놓으면서 지금 원유 공급마저 지금 거의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 탈출구를 뭔가 한반도에서 그 평화 공세를 펴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안한 이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정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뭔가 그 수평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장성택, 김경희가 사라진 권력무대에서는 이게 수직적, 독단적 정책 결정 시스템만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질 않고,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 이산가족 일단 시작을 하면은 계속 그 스페이스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시작을 하면 자기네 스페이스를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지금 핵 문제, 또 장거리 로켓,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이 장거리 로켓 발사들을 좀 10m나 더 높였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그 강원 전략을 다시 배합해서
이렇게 구상하려고 우리 지금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지금 우물거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묵묵부답인데요. 사실 뭐 지난 16일이죠. 북한이 국방부 명의로 중대 제안을 하겠다,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고 신선호 유엔 주재 대사도 그렇고요. 또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도 비슷한 맥락의 기자회견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일부의 발표 이후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또다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북한이 현재 이산가족 상봉 가지고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일단 2월 3일 날 월요일쯤에서 우리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요번에는 그냥 이산가족 상봉을 실행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이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을 조금 늦추게 나타난 겁니다. 늦게 나타나서 그거를 그러면 결국은 17일, 20일이 안 되면은 결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걸리게 되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걸 핑계대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인도적이고 평화적 애호적인 국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로 북침하려고 그런다 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측의 비난을 전가하고 하는데 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런 좋은 카드를 활용하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말이죠. 또 이제 자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자꾸 중지하려고 소리치고 자기네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 것이 자기네가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당하다. 왜 미국이 자꾸 북침하려고 그러니까 핵무기로 북침하니까 우리가 정당하니까 유엔 제재 그것도 부당한 거 아니냐. 가난 국제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부터 회담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설 지나서 날씨가 좀 풀리면 얘기도 했었고 좋은 계절이 오면 하자 그랬는데 당신들이 얘기하는 2월 17일 이게 언제 그게 좋은 계절이냐. 날씨도 안 풀렸고 더군다나 당신들 한미 연합훈련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은 계절이라는 것은 정치 군사적으로도 좋은 계절이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그런 계절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시할 거다.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게 상당히 북한을 배려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김정일 생일 이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북한이 3월 9일 날 최고인민회 이제 13기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게 있고. 근데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 대의원 선거 기간에 지역에 있는 이산 가족을 불러들여서 합숙시키고 이동시키는 게 상당히 그들로서는 정치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선거라는 건 항상 100% 참가에 참가는 100%, 한 97% 참가에 찬성은 항상 100%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동시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그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왜 북한이 도대체 답변하고 있지 않는지 지난 1월 16일 날 북한이 평화공세할 때는 북한스럽지 않더니 지금 답변하지 않는 것은 이게 북한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군사훈련이라든지 여러 일정이 있고 또 북한도 역시 3월 9일 그 최고인민회 대의원 이후에도 김일성의 생일이니 또 최고인민회 13기 1차 회의니 정치 일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모내기 전투다 또 노력 전투 진행되면 또 사람 이동시킬 수 없고 그래서 역시 일단은 설이 지난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답변을 해올지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계절이 결국 일기 조건을 말하는 것인지 자신들이 정치 일정에 유리한 것을 말한 것인지는 우리가 한 4, 5일쯤 기다려보면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앞서 김 교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 북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화 공세, 대화 공세, 평화 공세를 펼치면서 날씨 풀리면 원하는 날짜에 남측이 원하는 대로 거의 백지수표식으로 주면서 회담에 응할 것처럼 했다가 특히 이틀 전이었죠. 그 판문점 연락 채널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해서 우리 측에서도 뭔가 답신이 올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흘째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저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도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요. 통일전선부가 이 대남 대화나 제의를 할 때
김정일 일자를 맡습니다. 대남 문제는 북한에서는 체제의 존망이 걸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를 잘못 두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또 대남 공작 차원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관장을 하는데 네. 아마도 통전부에서 우리가 이번에 회담에 남조선에서 의견한 대로 만약에 신도적 나가게 되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합의한 것 때문에 네.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그 상봉회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보고를 올렸는데 네. 김정은이가 그 결제를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연기시켰단 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제를 안 해주는 바람에 그냥 무산된 것 같고 네.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뭐 독재자 아닙니까? 네.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그런 그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절대 독자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번복이 심합니다. 예측을 할 수 없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네. 수는 뿐만 아니고 번복이 심합니다. 같은 네. 사안을 가지고 그 뭐 한 30분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번 혼선도 통전부에다가 정확한 지침을 못 주고 김정은이가 왔다 갔다 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뭐 4, 5일 정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2월에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2월 17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글쎄 그런 물리적인 제약성들이 북한이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평양에서 교육을 시켜서 금강산으로 이동하고 또 금강산 내 여러 숙박시설이나 이런 여가시설들이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 문제고, 추가로 이제 그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그 개인적으로 돌발 변수는 네. 바로 북한이 답변하기로 한 날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고용희에 대한 문제가 아버지 이제 제주도에 그 가묘가 네. 설치된 게 나갔단 말이죠. 네.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체제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수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뭔가 다시 재논의가 시작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요,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북측이 이제 호응에 올 경우에 지금 북측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특히 이제 외화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측에 대가를 바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큰 것이 작년도에는 개성공단이 그 자기들 장난에 의해 가지고 가동이 중단됐다가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가동시키는 게 작년에 최대 목표였습니다. 네. 거기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이 가동되니까 일단은 안심을 했죠. 안심을 해서 우리한테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강산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연계를 못 시키고 이산가족 상봉만 딱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는 손실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핑계를 대고 이산가족 상봉을 작년에는 불발시켰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는 북한이 가능하다면은 이산가족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 그 재개하고를 아마 동시에 연계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그 이산가족 상봉회상 회담 장소로 제안한 것도 금강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그 저희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하자 그래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일단 그 사과하고 재발 방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연평도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사과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오이사 조치라고 해서 우리가 북한과 교류 협력을 중지하는 그 오이사 조치도 일부 해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이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은 대규모 달러가 북한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유엔 제재에 어긋나게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그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 국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양해해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북한이 만약에 이산가족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연계시킨다면은 아마 또 이산가족 상봉은 상당히 시간이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요. 오이사 조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하고 또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부 측에서도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뭔가 이런 사과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네, 아마 뭐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산가족 행사 때는 우리가 한 비료 한 4, 50만 톤씩 지원했고 또 예. 쌀도 물론 거기에 연계시켰는데 이번에 북한이 전혀 이런 전제 조건을 달지 않은 것은 뭐 오로지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캐시가 필요하고 캐시만 가져가면 뭐 비료 문제나 원유 문제도 북한이 어느 정도 풀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장소가 금강산으로 북한이 못 박았고 우리한테 이제 시기 문제는 이름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안했더니 북한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렇게 볼 때는 어쨌든 금강산에서 진행될 때 이런 그 의사 조치 문제, 사과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 그것은 양국의 어떤 재량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양측. 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추가 네, 설명드리면 그러시죠. 예. 일단 저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 10년도에 현대 아산하고 예. 북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과할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 사건인데 예. 이거는 자기네가 했다 소리 안 하니까 이거는 사과하기 힘들 것이고 근데 연평도 사건은 예. 그 워낙 그 누가 하는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과를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당시에 뭐 사군단장이나 뭐 김격식이나 그다음에 당시에 총참모장인 이영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어가지고 그 양반들을 뭐 철직시킨다. 예. 이걸로 이걸로 만족해 달라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현직에 사라졌고 리영호는 현재 뭐 죽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예. 네. 일단 그런 측면을 그렇게 해서 사과를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북한 간에 약간의 숨통이 틀 만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데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려면 오이사 조치가 해제가 돼야 되는데 네. 천안함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뭔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다면 정부 측에서 오이사 조치를 조금 유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건 받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질문이 이제 앞서 나가는데 네. 지금 우리 김 교수께서 굉장히 이제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지난 16일이었죠. 이 중대 제안, 북한이 중대 제안을 해서 이 남북한 간에 좀 평화적인 대화 분위기를 갖자면서 우리가 먼저 실천적인 조치를 네.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당시 이 북한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내용 듣고 지금 방금 이 질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 네. 이렇게 중대 제안을 했지만 이제 오늘이 첫 시작하는 날인데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네. 근데 방금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안함 문제라든지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아니면 유감 표명을 통해서 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이제 이산 가족을 제안한 이후에 금강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북한에 힌트했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마냥 그 의사 조치에 매달려서 남북 관계를 계속 경색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통일은 대박이다는 이런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우리가 뭐 그것을 북한에 딱 틀어막고 있는 것보다 북한의 간접적인 사과든 어쨌든 재발 방지를 철저히 약속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이제 북한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이제 그 구정설명절을 계기로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선 군사훈련부터 중단하든지 아니면 비방 중상을 중단하든지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실제로 선결 행동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서 아마 거기에서 뭔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양보 조치들이 나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김 교수께서는 실천적 조치가 북측에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아까 우리 YTN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북한의 그 동계 훈련을 네. 일단 중지하겠다. 네. 이 사람들 작년 11월 말부터 했기 때문에 할 만큼 했습니다. 중지해도 별 손해 볼 게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있는데. 근데 계속 하려도 못합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쯤은 중지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도. 네. 근데 그걸 이제 생색하는 데고 그다음에 공격용 무기 이동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기 부양정이라든가 공격용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후방으로 보내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용 헬기나 공기부양정이 30분 정도면 우리 섬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협적이죠. 이런 것들을 뭐 후방으로 뺀다든가. 지금 현재 또 대남 전단을 뭐 중지한다라는데 이거는 전단 뿌려봤자 우리 사회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별 위협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우리가 이런 실전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생을 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군요. 저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의 그 기자회견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서 신선호 유엔 주재 대사의 그 발언도 있었고요. 북한이 이렇게 뭐 이례적으로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앞으로 뭐 육자회담 재개나 뭐 어떤 남북 관계 관련해서 북한의 유화적인 입장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재룡 대사의 대사는 예. 대사 얘기나 신선호 대사 얘기는 전부 다 이건 정말로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의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초점 자체가 네. 우리의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저지하고 거기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네.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유화적 태도가 전혀 다른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네.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렇군요. 네. 다만 뭐 북한으로서는 저한 육자회담도 예. 좀 갈급하지 않는가. 육자회담, 이 남북 관계가 잘 안 되면 육자회담도 시간을 끄는 데는 최선의 수단이기 때문에 예. 네. 육자회담을 형식상 갈구하는 것을 이제 그런 지재룡 대사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설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